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트럼프와 아베의 본심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날 저녁에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 관련 연설을 쭉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보낸 이 편지 사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네. 전후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맞다면서요? 실제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보도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혼동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17일 날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새로운 얘기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공식적인 추천을 받고 지난해 가을쯤에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이다. 그렇죠. 왜 아베 신조 총리가 나섰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안전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베 신조 총리가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평소에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위협 이걸 강조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는 이 국난 극복 선거가 돼야 된다면서 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동아시아 정세를 개헌의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한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을 이끌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경우에는 16일 날 도쿄 분쿄구민센터에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아베 신조 총리를 강하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막겠다면서 국경에 장벽을 짓자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였고요. 또 트위터에 쓰기에는 이제 이지스 어쇼나 F-35 등의 미국의 값비싼 무기를 구입할 필요는 없어졌군요,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번 그 레이더 갈등 같이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니까 우리랑 긴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일왕은 전범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외신 인터뷰가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서로 말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문희상 국회의장 관련 얘기는 뭐 일절 나오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고노다로 외무상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문희상 의장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항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고노다로 외무상이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 사례 등의 어떤 양국 간의 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언급들을 쭉 하면서 좀 모호한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전하고 있거든요. 문희상 의장 이름이 직접 거론되거나 뭐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과나 철회 등의 어떤 요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도 좀 넓게 보면 일본이 우리 정부와 갈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가 비상사태 관련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노벨 평화상 추천받았다, 아베 신조가 추천했다는 얘기를 굳이 한 걸 보면 진짜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연설하면서도 뭐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하면서도 이 전에 상을 받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뭐 흉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런 말들 보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원하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죠. 오늘 청와대는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시한은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로서는 뭐 현명한 처세가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보수의 심장도 흔들린다입니다. 대구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대구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극우단체 회원들 대거 참여했어요? 행사장 밖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뭐 태극기를 들고 이제 김진태 의원 지지 뭐 이런 걸 연호하면서 진행 요원 등과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좀 진보 성향 사회단체들이 김진태 의원과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는 아니지만 이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면서 시민단체들이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합동연설회 행사장 안도 시끄러웠겠네요. 이 단적인 예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는데 단상에 오르자마자 막 욕설이 쏟아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김진태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보이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야유와 욕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럼 전당대회 결과 김진태 의원이 예상보다 더 선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까? 이 원래 황교안, 오세훈 양자구도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요. 워낙 분위기가 이러다가 김진태 의원이 2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좀 중도 보수층이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되면서 조직표의 위력이 좀 더 많이 발휘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으로 보면은 영남권 여론이 선호하는 후보가 노선으로 보면 보다 분명한 이념을 내세우는 쪽이 유리하게 된다 이런 분석이. 하지만 전체적인 지지도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쭉 종합을 해보면 5.18 관련 논란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쭉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영남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도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기존의 지지층들 사이에서조차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위기니까 대구시장이 광주시장 에게 뭐 위로 문자도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죠?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석 광주시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 대구 시민 다수가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 제명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 동맹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달빛 동맹이 달구벌 대구하고 빛고울 광주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 전당대회 끝나면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이 뭐 워낙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우스개로 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하. 오늘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 다음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열할 요소가 모두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예.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성민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도 수도권 중도 보수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예언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얘기로 봐야 되겠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